안녕하세요, 김성호 저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 대학 동기인데 일단 요번에 특별한 책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예, 이번에 돌파하는 기업들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아, 그 보니까 경력이 굉장히 특별하세요. 이 책을 물론 쓴 저자시기도 하지만 그 유럽에서 그 콧대 높은 유럽에서 그 CEO를 몇 년 동안 하신 거죠? CEO로 활동한 것은 약 3년 반 정도, 아니 5년 정도 됐고요. 예, 5년 조금 넘고요. 그리고 CFO로 활동한 게 약 4년 정도. 4년 정도. 한 7년 정도. 9년 정도 유럽에서 체류를 하셨고, 거기서 기업들, 특히 이제 패션 기업이나 또 어떤 회사 잠깐 소개를 해 주실까요? 어떤 기업들? 예, 제가 경영했던 기업은 총 5개고요. 이태리에 3개, 영국에 2개 이렇게 패션 기업들입니다. 모두 패션 기업. 아, 패션 기업들. 네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패션 쪽에 또 전문가 전문 경영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돌파하는 기업들. 네. 사람이 하나를 좀 개입돼가지고 잘 하다 보면 거기에서 계속 기회가 더 생기고 계속 그 일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유럽에 가기 이전에도 조금 기울어진 기업, 그런 기업들을 되살리는 일에 몸담게 됐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가서 9년 동안 계속 같은 일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구조조정이나 뭐 기업 회생 이런 쪽 분야를 계속 매니지먼트를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유럽에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유럽이라는 나라에 가서 정착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외로움이 늘 따라다니죠. 네, 외로움, 더군다나 초창기 한 1년간은 저 혼자 지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 가족들 없이, 아내 없이 그냥 혼자 지냈는데 그때 이제 외로움을 늘 달고 살았죠. 아, 그러셨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합류를 하셨고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이제 아내만 왔고요. 아이들은 이제 한국에 그냥 그대로 남는 것으로. 그래서 둘이 그렇게 유럽에서 9년을 살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그럼 이제 일단 유럽이라는 나라에서 CFO와 CEO를 역임하셨고 사실 그 책을 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일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경영했던 기업이 이제 코치넬레라는 이태리 핸드백 기업이거든요. 이태리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자 생활을 하고 있었던 차에 굉장히 빠르게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회생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 실적이 굉장히 기대되던 차에 1월, 2월 경영 목표를 초과 달성을 계속 해오고 있던 차에 갑자기 2월 말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겁니다. 아, 코로나가. 그래서 3월부터는 저희 전체 매장이 다 운영이 중단되는 그것이 한 3개월간 유지됐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일부 온라인 영업 이외에는 거의 다 문을 닫고 회사들이 사무실 문도, 쇼룸 문도. 그렇죠. 셧다운 했죠. 그런 상황 가운데 몰렸기 때문에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낼까 그냥 고민을 하다가 직원들 교육을 매주 하게 됐습니다. 줌으로. 그래서 이번에 냈던 이 책은 직원들에게 했던 그 교육을 바탕으로 한 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떤 기업에서 경영 활동을 이제 비대면으로 맞습니다. 그죠, 쭉 진행하시면서 줌으로 했던 내용을 이번에 이제 책으로 출판을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돌파하는 기업들이라는 이제 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자, 이 책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 책은 글로벌 4개 기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졌던 4개 기업이 어떻게 그 어려움으로부터 위기 탈출을 했는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 알만한 기업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자라, 패션 SPA의 세계 넘버원인 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비대면 사회에서 가장 각광받는 넷플릭스. 핫하죠, 넷플릭스. 네. 그 기업과 세 번째로는 저희가 모두 좋아하는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 네. 마지막으로는 IT 강기업이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기울어졌던 그 노키아라는 기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 그 네 기업들이 다 위기 상황이 있었나 봐요? 위기 상황이 굉장히 컸죠. 네, 대부분 넷플릭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도 넷플릭스는 승승장구한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넷플릭스도 굉장히 큰 위기를 겪어왔고 초창기에 그 성장하기 위한 발버둥을 엄청나게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 책 그 내용 중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벅스는 사실 많은 그 기업가들이 그 벤치마킹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 내용 중에서 우리 독자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스타벅스는 초창기에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워드 슐츠라는 창업자 겸 경영자가 그 다음 경영자에게, 전문 경영인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이사회 멤버로 물러난 이후에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오히려 좀 침체기에 빠지는, 그 성장으로 인하여서 침체기에 빠지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아, 그 자기 체력에 비해서 더 많은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흐려지고, 커피라는 그런 기본과 문화라는 그런 기본을 점점 이탈해서 흐려지는, 정체성이 흐려지는 그런 시기를 갖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이사회에서 위기감을 느껴서 하워드 슐츠 이전 경영자가 다시 복귀를 해요. 아, 그렇죠. 네네. 그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현 시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성장하는 기업도 있지만 또 위기에 직면한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기업들에게 우리 저자로서 이 책을 권유하신다면 주로 어떤 기업들이 이 책을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어려움에 초입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읽으면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어려움에 이미 깊게 빠져서 그 어려움이 좀 정도가 깊다. 그러면 빠져나오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도 그렇지만 건강이 아주 많이 상했다 그러면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초입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읽으면 다시 턴어라운드를 정상적인 상황으로 헤쳐나오는 데 있어서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크게 어려움에 빠져있는 기업들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정상적인 상태다. 우리는 문제가 그다지 없다라는 기업들도, 기업에 관계된 분들도 이 책을 보시면 앞으로 어려움을 어떻게 대비할까라는 측면에서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요번에 이제 6장을 보면 턴어라운드 현장을 말한다 해서 기업의 추락은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이렇게 저술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좀 기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계신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6장에서 기업의 추락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다뤘는데요. 이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했던 턴어라운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서베이한 결과를 2015년도에 턴어라운드 기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경영진의 책임이다 라는 내용이 거의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경영진의 책임이 거의 전부다 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모든 기업의 책임은 경영진한테 이제 가장 크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고객을 모르는 경영진이 문제를 일으킨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경영진이 비전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 내용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에 보면 이제 현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자, CF로서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인데, 특히 이 코로나 시대의 현금 중요성이 어떻게 중요한지 그 사례 같은 게 좀 혹시 있을까요? 기업이 어려워질 때 자칫 경영자나 주주나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매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닐까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망하게 되는 이유는 현금 때문입니다. 현금 때문에, 그렇죠. 현금이 고갈되고 현금이 마르기 시작하면
그 기업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현금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매출이 줄어들면 현금까지 줄어들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현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경영을 할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두 개를 섞어서 혼동하거나 아니면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면 현금적인 측면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자분들이 현금의 중요성을 좀 아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신용의 위기인 거네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 은행이나 이런 데서 그 현금 착출이 힘들면 뭐 차입이 안 되거나 혹은 뭐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금 고갈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신용의 위기가 도래를 하면 그거는 뭐 걷잡을 수 없는 그죠? 최대 위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좋은 책을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가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이 책이 이 청년 스타트업이나 혹은 최근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그 추천을 저는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떤 부분이 이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요? 초기에 기업을 읽을 때 장기적으로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시작을 하면 스타트업 사주분들 그리고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경영자분들이 조금은 더 기업을 안정적으로 빌드업 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기업은 반드시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해도 위기는 옵니다. 외부에서 오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그 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읽어두고 우리 기업이 이런 위기를 닥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 읽어두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품고 계신다면 나중에 그 스타트업이 조금 발전할 데 있어서 조금 더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하여튼 오늘 그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자, 우리 그 이제 저자분의 향후 계획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출판 저자로서 돌파하는 기업들을 출간하셨는데 혹시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당장은 지금 그 돌파하는 기업들을 매개체로 해서 저에게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해 오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그분들의 상황도 제가 듣고 현장에서 이야기들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또 모색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은 좀 하고 있고요. 그럼 일종의 이제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개인적인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책을 또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준비하셨어요? 네, 준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또 준비하셨습니까? 두 번째 책은 돌파하는 기업들은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을 개괄적으로 어떻게 이런 기업들이 살아날까를 다루었다면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좀 더 리더십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이야기를 조금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뭐 계속 저자로서 작가로서 책을 계속 써나갈 생각입니다. 주로 경영 일선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김성호 대표께서는 이제 또 유럽에서 체류를 하면서 기업 경험을 하면서 영어도 지금 해외 나가신 경험이 없잖아요. 사실은 유학파도 아니시잖아요. 유학파 아니죠. 유학파 아니고 저희 집안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직장인들이 영어를 실용적인 영어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책도 한번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 할 말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고생을 많이 했고 영어에 관련돼서 고생을 많이 했고 제가 그 한국 기업에서 처음 직장생활 한국 기업에서 7년간 하고 그 이후로 옮겨서 약 15년간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밥 벌어먹고 살았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고 그 경력을 이어서 해외에서 9년간 외국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컨트롤하는 매니징하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아주 탁월하진 않지만 영어로 밥 벌어먹고 산 기간이 꽤 길죠. 좋네요. 영어로 밥 벌어먹는 책이 나온다면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